기존의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강의들을 좀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부분은 협동조합의 뭐 가치나 철학 이런 거라기보다는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 주식회사와 다르게 협동조합이 어떠한 조직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운영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강의 내용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강의 들으시다가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문해 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 그림들 혹시 보시면은 이 중에 협동조합이 혹시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협동조합. 혹시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들리신데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거죠? 네. 정답은 서울우유. 예, 4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그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낙농업자 분들이 만든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거해서 서울우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협동조합 보시거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협동조합이 어떤 상품이 협동조합 제품일까요? 예, 정답은 라번 선키스트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오렌지 농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선키스트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퀴즈 2개만 더 풀어볼게요. 다음 중에 기본법 협동조합의 최소 발기인의 수는? 예,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대답, 네. 5명. 네, 맞습니다. 5명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어디에 할까요? 예, 예, 기재부? 예, 기재부도 맞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중앙 부처에 설립 인가를 받아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2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서는 협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여기 협동조합 한 번씩은 다 보셨겠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개별법 협동조합들입니다. 이 개별법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의거해서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농협.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협동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협이라던가 신협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개별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협동조합은 어떤 법에 의거하냐? 바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협동조합의 조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어떤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결사체이자 사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의 모임 또는 비영리 단체 활동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결사체이자 사업체입니다. 협동조합이 인적 조직의 결사체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맡은 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또 협동조합의 좀 조직 특성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용자 중심입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무적으로 출자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해야 되는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용자 중심의 사업 조직이다.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은 적정 이윤을 남기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원가 운영, 적정 이윤을 남기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을 하게 될까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직원을 더 채용한다던가 또 우리가 판매하는 물품의 단가를 낮춘다던가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그 원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요. 또 세 번째 조직 특성을 보자면 협동조합은 명확한 사회적인 가치 추구를 지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사회적 미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원의 좀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조합원의 사업 이용과 참여가 없는 협동조합은 아무리 사업 자체가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좀 자세하게 협동조합과 좀 기존에 있는 주식회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소유 구조라던가 통제 구조나 성과 구조 측면에서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많이 가진 주주일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대주주들의 뜻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면에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의 출자 한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총 출자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만 원을 출자하든 100만 원을 출자하든 1000만 원을 출자하든 1인 1표에 동일한 의결권이 주어지게 돼요. 반면에 이제 주식회사는 지분을 많이 가진 주식을 많이 가진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더 많이 확보되게 되죠. 법정 적립금이라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상으로는 협동조합이 당해 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자 금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반드시 법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는 제한이 없고요. 이용배당 같은 경우 이용배당과 출자금 배당은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배당 총액의 50% 이상을 이용 실적에 비례해서 조합원들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납입한 출자금의 10% 미만의 출자금 배당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좀 비교해서 봤을 때 뭐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내가 출자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내가 얼마나 많이 출자했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많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 비교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입니다. 법인이 뭐냐? 협동조합은 그냥 법인이에요. 그래서 영리법인이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비영리법인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보자면은 일반 협동조합은 서울의 경우에는 그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 자치구청의 신고를 통해서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통해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하는데 한 3주에서 등기를 마치고 뭐 사업자 등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보니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기까지 60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고요.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자 등기하고 설립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하면은 한 3개월 정도에 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감독이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제 관할 구청에 담당 주무관들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중앙 부처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번 보면은 협동조합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우리 업종이 되는지 많이 전화 문의를 주시는데,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분야에 있어서 설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 사업의 40% 이상을 공공의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협동조합을 해야 되냐, 사회적 협동조합을 해야 되냐, 이거 전화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참여하는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과 경제적인 필요를 하기 위한 내가 목적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협동조합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어떠한 사회적인 필요를 좀 해결하고 싶다. 좀 가치 있는 공공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공익 측면의 사업을 추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법정 적립금은 좀 다른데요.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적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협동조합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서 자녀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나 국고 등에 귀속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협동조합 유형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좀 용어라던가 복잡한 좀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최대한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네. 협동조합의 유형을 이해하기 앞서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유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예. 조합원 유형이 뭐냐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합원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협동조합의 유형을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내가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떠한 목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나는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 용역 등을 생산해낼 것이다. 생산자로서 내가 참여할 것이다. 하는 분은 생산자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합원은 또 사업자 조합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업적 목적에 따라서 가입하며 협동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조합원을 생산자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네, 소비자 조합원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조합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직원협동조합이 뭐냐?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목적으로 가입하며 협동조합과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이거는 직원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납입한 자로 이제 그 협동조합의 그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직원인 자로 이제 조합원이면서 직원인 자로 참여할 사람들을 직원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을 말하고요. 후원자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어떠한 조합원 유형으로 참여하실 것인지를 파악하고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런 협동조합의 유형으로 분류되게 돼요. 만약에 이제 생산자 조합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업자 협동조합이라고도 하고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이 참여할 전부 다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업자들이 주인이 돼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고 공동의 브랜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자 조합원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소비자 조합원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참여하면은 소비자 협동조합이 되는데 소비자들의 지위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주변에 두레생협, 또 한살림 또는 아이쿱 이런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 조합원들이 모여서 직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직원들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 일자리 마련 등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이 경우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생산자 조합원, 그리고 소비자 조합원, 직원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둘 이상의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설립하는 경우를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바로 이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협동조합들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명랑핫도그 아시나요? 명랑핫도그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명랑핫도그도 잘 모르시는데 협동조합이거든요. 예. 명랑시대 핫도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빵네 협동조합.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동네에 이제 빵집, 제과제빵 하시는 이제 개인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한살림, 그리고 아이쿱 생협, 그리고 와인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어요. 국수나무는 이거 프랜차이즈인데 한 번씩은 보셨을 법도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국수나무도 직원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예, 프레시안 협동조합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론사 협동조합인데 예, 이런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는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취약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기의 주사업은 결식 이웃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는 카페 오아시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설립 목적이 다문화 가정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이 직접 차라던가 커피라던가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로 여기는 좀 유명한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 유명한 우수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게 도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2008년도에 자활 공동체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자활 공동체에서 이제 좀 돌봄 서비스가 기관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상품으로 좀 전락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 서비스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직원들이 스스로가 출자해서 만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호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현재는 여기는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 취약계층 고용형 유형에 속하고요. 고용 인원 327명 중에 취약계층이 205명이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마포구에 있는 주민분들은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동물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동생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전하고 편안한 이제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동물병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동물병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재밌게도 여기는 사람 조합원도 있고, 사람 조합원도 있고, 그리고 동물 조합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 조합원이 2020년 기준으로 3,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요 특징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일반 협동조합도 설명드렸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데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더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배당이 없는 부분, 네. 배당이 불가하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비용이 높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조합원들이 이게 말관리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분들도 참여하고 기관에서도 참여를 하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이 반영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따르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가치가 명확해야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극복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인 조합원 교육을 진행해서 신규 조합원이라던가 기존의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처음부터 발기 멤버로 참여했던 기존 조합원들 간의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계속 카톡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제가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결기관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요 의결기관이 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있고, 그리고 조합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조합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원은 말 그대로 출자한 사람들을 협동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출자한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자연인도 참여할 수 있지만 법인도 조합원으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법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법인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을까요? 네. 법인은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조합원이 아닌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조합원이 아닌 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조합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을까요? 네.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지만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자 수의 30% 이내.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협동조합이 총 1,000만 원을 출자할 건데요. 이 총 출자 금액 1,000만 원 중에서 개인이 300만 원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의결권, 선거권은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최소 임원의 정수는 몇 명일까요? 네, 4명입니다. 이 4명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그래서 이사를 3명 뽑고 나서 이사 중에 1명인 이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도 뽑으셔야 되고. 그래서 총 4명의 임원을 선출하시면 돼요. 네, 원하시면 더 뽑으셔도 됩니다. 네, 사업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의 40% 이상을 공익 사업을 수행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일반 협동조합에는 허용되지 않는 소액 대출과 상호 부조의 사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사업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모두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폐계적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설립하고 나서 다시 이거는 좀 교육이 필요한데 매 회계년도에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회계년도가 끝나고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세제 감면 받을 수 있고요. 세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아서 국세청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제 신청이 되면은 이게 지정이 되면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실 거잖아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 사업 유형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게 되면은 이 6가지 유형 중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주사업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주사업 성격에 따라서 6가지 유형 중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면 선생님 협동조합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냥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업형에 선생님들이 하실 주사업 유형이 있지 않을까요? 지역사업형? 네. 우리가 만들
근데 협동조합은 지역의 주거 문제와 어떤 또 마을을 관리하고 뭐 예를 들면은 마을 축제를 기획한다던가 또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사업형 유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형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시면은 취약계층 고용형 유형으로 주사업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건데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하면은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 선택하시면 되고요. 위탁사업형, 뭐 경기도라던가 서울시라던가 뭐 보건복지부라던가 또는 뭐 여성가족부라던가 이런 중앙 부처로부터 위탁 사업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 사업형 유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공익 증진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협동조합은 우리는 지역 사업도 좀 할 거고, 지역 사업형도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거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지역 사업형과 취약계층 고용형 혼합한 이 혼합형 유형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협동조합 주사업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시게 되면은 서류들을 좀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만약에 지역사업형으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 유형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은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하면은 지역 사업형 유형으로 중앙 부처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량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뭐 서비스 대상 인원, 서비스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40% 이상으로 제공하면은 지역 사업형 유형으로 중앙부처에서는 판단하게 돼요. 예. 혹시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제가 40분에서 50분 정도 끝날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5분 내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좀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게 좀 중요할까 제가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이 설립을 하시게 된다면은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 사업 운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결 기구가 제가 아까 총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총회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총회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리고 운영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거든요. 이 협동조합은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보통은 회계년도 끝나고 2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그 정기 총회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서 사업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정관을 변경하게 되고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도 총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 결산 보고서 승인도 총회에서 하고 감사 보고서 승인도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에 대한 사항도 총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제명에 대한 부분도 총회.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도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냥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총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다 의결하고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네. 이거는 좀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총회에서 중요한 좀 사업에 대한 주요 꼭지들을 의결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업무 집행이라던가 업무의 운영상으로 수시로 뭐 보고하고 그런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은 주로 이제 이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사회는 뭐 분기에 한 번씩 또는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모여서 이사들이 의결하고 협동조합의 주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은 반드시 좀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의 정관입니다. 네. 정관이 뭐냐? 네. 정관이란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 법규로서 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라던가 우리 협동조합의 운영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동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정관이다.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15가지 15가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14가지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 지원센터 쪽으로 갈등, 이제 조합원 갈등, 협동조합의 운영사항의 갈등, 설립에 따른 문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주시는데, 저희는 딱 한마디예요. 정관을 검토해 보라고. 협동조합을 조합원 가입하셨을 때 해당 정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물론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정한 이 정관에 의해서 모든 운영 사항들이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탈퇴한다고 하면은 출자금 언제 돌려주지? 이런 부분들. 우리 협동조합이 잉여금이 손실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산에 따라서 뭐 자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적립을 하게 되는데 이 적립금에 대한 방법,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런 모든 협동조합의 운영 사항을 정관에 담으시면 됩니다. 네. 그 협동조합 정관이라던가 뭐 총회라던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부터 골치 아프잖아요. 네. 저희 센터 홈페이지 가시면은 저희가 정관 작성 예시라던가 샘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관 작성 예시를 샘플로 좀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이 설립할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관을 작성하시다가 모르겠다,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하면은 저희 1544-5077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모든 것을 사실 정관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임원의 보수라던가 직원의 급여 이런 부분은 정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약으로 담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뭐 마을관리,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좀 사무국 운영 관리 규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 관리 규약을 만드셔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되고 규약과 규정에 관한 샘플도 저희 센터가 작년에 규약 규정
사례집을 발간해서 그 샘플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서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이걸 끝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이 결사체이자 사업체인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사체 사업체로 비즈니스를 통해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또한 어떠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수익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익 사업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주의 깊게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협동조합에 참여를 할 거지만 각자의 필요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민분들이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여를 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제 주민 조직화 사업을 하는 걸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 일거리를 확보하겠다. 나는 일자리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시는 그냥, 제가 시니어여서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이 시간들을 조금 협동조합에 참여해볼까 해요. 네. 세 분 다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데, 이 경우에는 참여 의지가 좀 다르겠죠. 내가 투입하는 협동조합에 투입하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겠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것인지 좀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네.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집수리 교육하고, 또 기존 시장에서 이런 똑같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에 따라서 단순히 편의 제공하는 시설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수익형으로 사업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잘 이해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실 뒤에 더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예, 협동조합의 개념과 운영 원리에 대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백대현입니다. 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 네. 지금 무이동의 협업체하고는 어떤 관계로 해야 되나요? 관계요? 관계, 관계라기보다는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겠죠? 아, 어떤 기관에서 아,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법인 조합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요. 개인일 경우에. 어,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되지? 음,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조합원인 상태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 묵동에 있는 그 조합체하고는 별도로, 협의할 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협력하는 기관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 협력하는 아, 기관과 어떤 이해관계여야 되는지를 문의 주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계속 어떤 일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하는 거죠.
그게 그거는 제가 다른 협력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논의를 같이 처음에 설립 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하셨더라고 하면은 네, 보고를 네네네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 지금 저기 회의 네. 개최하신 분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의 이은솔 매니저고요. 아, 이 서울시에요. 네네. 이게 협동조합의 설립과 설립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지금 선생님이 협동조합으로 이제 참여하실 때 아마 이제 다른 유관 기관들이 협력으로 같이 설립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관계는 좀 그쪽 음, 기관과 명확히 하시는 게 좀 네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계속할 건 없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서 네, 서울시랑은 관련이 없고, 근데 네네.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계속해서 좀 협의를 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묵동에.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 없으신가요? 다른 부분 좀 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 이거, 네. 서울시에서 각 네. 구의 각 동별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그럼 무기동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무기동에서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강의를 네. 요청해 주셨어요. 협동조합의 기본 아, 개념과 운영 원리에 대해서만.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무기동에 이제 처음에 이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기존에 제가 정보들은 딱히 알고 있는 바가 없어요. 네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세한 거는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처음에 설립 초기 단계에 조금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얼마나 이제 잘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 달린 건데, 초반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관에서 많이 협력하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예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질문 마쳐도 하나 될. 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해 주시면 예. 됩니다. 그 법인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은요? 법인님. 임원은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협동조합 기본법 34조 임원에 보니까 네. 사항에 네. 법인 임원은 네. 그 임원의 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굉장히 그 한번 잘 자료를 찾아주셨는데, 예, 일반 그게 어떤 협동조합에 내용인지. 그게 일반 협동조합엔 준용하는데요. 예, 뒤에 예.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그 법인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거에 그 법령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이 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가능해서 그 34조 조항은 일반 협동조합에 한해서만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34조. 네. 일반 네. 협동조합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그 한 번만 더 알아보시고 예. 그 나중에 한번 답변 한번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불가능하고요. 예, 제가 그 법령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이게 선생님 이게 네. 예, 불가능한데 제가 그 관련 근거 조항은 예. 이 팀장님 저희 그 강의 요청하신 팀장님께 근거 이게 조항을 보내드릴게요. 그러세요. 괜찮으실까? 한번 예,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또 다른 예. 문의사항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